오만 원정에서 사람들이 잊고 있는 최대 반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12년 만에 달라진 한국 대표팀의 위상이었고, 중심에는 손흥민을 비롯한 2024 대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180도 달라졌다란 표현은 정확히 이번에 오만 원정을 지칭합니다. 경기 후 스케치를 그린 한국 기자에 따르면 최우수 선수에 선정된 손흥민의 공식 인터뷰에는 수십 명의 오만 취재진이 함께했고, 이후 관중석에 나타난 손흥민을 향해서는 여전히 경기장에 남아있던 일부 오만 팬들의 소니콜이 터져나왔습니다. 더욱 재밌는 것은 손흥민에 이어 오만 선수의 인터뷰가 시작되었지만 오만 취재진은 여전히 손흥민이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패배한 홈팀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손흥민의 사인을 얻기 위해 기자에게 간청한 오만의 아이와 아버지의 이야기 또한 전해졌습니다.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손흥민과 공통점이라곤 북덕밖에 없었던 그는 미안하단 말만 남기고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중에는 홈팀을 향한 열광적인 함성이 있었지만 경기 후에 오만 팬들은 원정팀의 존중을 표시했고, 손흥민 또한 오만을 향해서는 긍정적인 멘트만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많은 아시아 팀들이 정말로 발전하는 거에 있어서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참 뿌듯하고, 이런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운드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서 선수들이 조금 더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는 플레이를 했던 것 같고요. 관중석의 목소리는 당연히 손흥민에게 전달되고, 올해 다른 A매치에서 그는 상대 관중을 향해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중과 선수들의 보이지 않는 대결에서 손흥민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고 솔직한 피드백을 보내는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PL에서도 지나친 야유나 차별 메시지에는 쉿 세리머니를 장렬했었고, 그의 경쟁심은 상대 선수뿐 아니라 자신과 팀을 향한 모든 모욕에 타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만을 향한 칭찬 인터뷰는 당일 경기 홈 관중들의 색깔을 담고 있고 서로가 존중을 보인 훈훈한 매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축구계에서 제법 흔한 풍경이지만 반전이라 표현한 이유는 12년 전 오만 원정에서 한국은 오물과 물병 투척을 당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은 그때에도 한국은 3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전반까지 홈팀을 응원하기 위해 열광적이었던 목소리는 점점 분노로 변해갔고, 백성동의 득점 이후 본격적으로 각종 이물질이 경기장에 투척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축구 사상 초유의 장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령이 관중이 던진 폭죽 파편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심지어 교체되었습니다. 경기는 15분이나 중단되었고, 경기 이후 한국 팬들은 오만 팬들을 향해 폭도가 따로 없다는 후기를 남긴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뉴스로만 보던 훌리건이란 존재를 몸으로 체험한 한국 축구였고, 동아시아 팀들끼리의 라이벌전이 뜨거워도 선수가 팬들에게 물리적 공격을 받은 전례는 없었기에 충격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축구에서 이물질이 날아오는 것은 가끔은 발생하지만 A매치에서 대표 선수가 폭죽에 맞아 교체되는 것은 범죄 행위이고 축구계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상대팀에 절대적인 에이스가 있을 때 관중이 그를 향해 폭죽을 조준하고 직격에 성공하여 교체시켜버린다면 축구가 어떤 종목이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구기 종목이 아니라 본격 서바이벌로 변모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만 쇼크보다 더 큰 쇼크를 느꼈던 경기였고, 올해 8월 채널에서 업로드한 영상에서도 오만 원정이 불안하다고 전했던 첫 번째 이유로 관중들을 꼽았었습니다. 오만 팬들은 분명 과격하고 전과가 있으며 더욱이 12년 전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스타들이 즐비하여 어떤 피드백으로 이어질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만 팬들은 그때와 정반대로 3실점에도 이물질 투척이 아니라 소니콜을 남겼고, 사인과 유니폼을 위한 각축장이 펼쳐졌습니다. 12년의 시간은 아예 다른 세상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한국팀은 분명 아시아의 강팀이었지만 폭죽에 맞아 실려나가도 전 세계에 보도될 정도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대표팀은 아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만약 이틀 전 경기에서도 폭죽이 날아오고 선수가 실려나갔다면 이번에는 아시아 언론뿐 아니라 유럽 언론 또한 뒤덮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이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선수들이 있고 토트넘 주장까지 보유하고 있는 더 이상 축구의 변방으로 부르긴 무리가 있는 대표팀입니다. 오만 팬들에게도 한국팀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극악무도한 적팀이 아니라 스타 선수를 보유한 팀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폭죽 등 위험한 물건을 미리 수색하는 오만 협회 차원의 노력도 12년 전보단 좋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스포츠의 재미난 이면입니다. 한국에서도 라이벌 팀들과의 경기에선 강력한 저기가 넘쳐 흘렀지만 세계적인 선수가 방문한 팀과의 경기에선 그 선수를 향한 응원 혹은 동경이 분명 있었습니다. 네이마르가 왔을 때도 그랬고 더욱 과거에 유벤투스가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축구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쟁 종목이지만 때로는 관중들을 순수한 팬들로 만들어버리는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경기 중 오만 어린이는 손흥민의 유니폼을 원한다는 피켓을 들고 있었고 원정 응원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스쳐간 순간 그날의 축구는 전투가 아니라 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축구의 밝은 면입니다. 그 어린이의 피켓은 12년 전 폭죽과 가장 대조를 이룬 장치였고 선수단 밸류의 발전이 국가 축구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성장과 발전을 꿈꿉니다. 이 다음 단계가 있다면 한국 대표팀이 토트넘이나 미넨처럼 돈을 받고 다른 나라를 방문하여 친선전을 치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대부분의 A매치 친선전은 홈에서 열리고 협회는 상대 국가에 돈을 지불하고 그들을 초청해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얻을 수익보다 홈에서 얻을 관중 수익이 초청에 지출한 돈을 빼고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원정을 가는 대표적인 경기는 한일전이었고 일본에겐 한국의 선수들보다 그저 한일전이란 특수성이 언제나 흥행 보증 수표였습니다. 조금 더 과거에는 애초에 한국팀을 굳이 돈을 주고 초청할 타국 협회도 없었습니다. 초청 이후에는 상업상만큼이나 각국 축구의 강화라는 목적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전을 강화 대상으로 보는 경우는 월드컵에서 아시아팀과 조편성이 된 일부 국가의 특수성을 빼곤 흔치 않았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이 전 세계를 돌며 친선전을 가지는 이유는 축구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나라에는 노란 유니폼을 입은 삼바 군단을 향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상대하는 자체가 각국 대표팀에겐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 브라질의 서울 방문에선 경기뿐 아니라 다각적인 수익원이 발생했고 네이마르를 비롯한 선수단의 일거수일투족이 카메라에 담겼으며 그들이 놀이공원을 방문한 장면마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팀은 대패했지만 소정의 경험은 쌓았고 결과론이지만 같은 남미 국가인 우루과이를 상대로 월드컵에서 선전했고 같은 모국어를 쓰는 포르투갈은 격침시키기도 했습니다. 히딩크 시절부터 강팀에게 친선전 패배는 본무대의 보약으로 해석되곤 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에 향했던 한국의 반응은 손흥민을 향한 5만 팬의 함성이 증폭된다면 한국 대표팀도 언젠가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됩니다.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임에 분명하고 슈퍼스타들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해외에 초청을 받아 박수받으며 공항에 나타나고 놀이동산에 간 선수들의 반응이 연일 스포츠 뉴스에 보도되고 경기 당일에는 실력을 증명하며 상대팀은 좋은 경험이었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시대가 이제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한국 선수가 언젠가 PL 득점왕이 될 수 있다고 10년 전에 누군가 주장했다면 지구상에 믿을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폭죽을 피켓으로 바꾼 손흥민호가 초청하는 나라에서 초청받는 나라가 되는 시대를 기원합니다.